중국이 개발 중인 장거리 스텔스 전략 폭격기 흥익함은 물론이고 미군 기지가 있는 하와이까지 공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26일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영국 싱크탱크 왕립통합방위안보연구소가 지난달 말 발간한 보고서를 인용해 H-22 취역하면 중국군은 진정한 대륙간 공격 능력을 확보하게 된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제19군 핵미사일로 무장된 중국 공군의 기존 정책과 장비 개발 관행에 있어 중대한 변화라고 했다. 중국 최첨단 군용기인 20 시리즈의 완결판인 H-20은 최대 이륙 중량 200톤, 최대 적재 중량 45톤, 스텔스 혹은 극초음속 크루즈 미사일 4대를 장착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은 앞서 스텔스 전투기 젠-20, 대형 수송기 윈-20, 중형 수송 헬기 지-20 등을 잇따라 실전에 배치했다. H-20의 실전 배치는 미국의 봉쇄선을 뚫을 능력을 키웠다는 데 의미가 있다. 미군은 냉전 시대 이래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막기 위해 가상의 선 2개를 그어 중국을 봉쇄하고 있다. 제1열도선은 쿠릴 열도에서 일본을 거쳐 필리핀까지 뻗어 있다. 제2열도선은 일본 동부 해상과 남태평양 섬유에 걸쳐 있다. 중국군의 작전 범위는 제1열도선을 관통하는 수준이다. 하지만 H-22 취역하면 작전 범위가 제2열도선까지 넓어질 수 있다. SCMP는 미국 방부가 지난 8월 보고서에서 H-20의 비행거리를 미군의 관기지까지 도달할 수 있는 8,500km로 전망했지만 다른 군사 전문가들은 하와이까지 공격할 수 있는 12,000km로 본다고 전했다. 중국군이 3대 핵전력을 갖추게 된다는 의미도 있다. 3대 핵전력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전략 폭격기를 뜻한다. 장자오중 전 국방대 교수는 H-20의 핵심 기능은 속도보다는 스텔스라며 중국이 개발 중인 차세대 전략 폭격기는 미군의 차세대 스텔스 폭격기인 B-20 레이더와 유사할 것이라고 했다. RUSI는 중국의 장거리 폭격기인 H-20과 함께 스텔스 기능은 떨어지지만 공격 능력을 개선한 중거리 폭격기도 개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군의 관오키나와 기지 타격을 목표로 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중공군의 4세대 주력 전투기 젠-11은 최근 중국은 경제뿐만 아니라 군사력도 미국을 바짝 추격하고 있다. 미국의 군사력 평가 기관인 글로벌 파이어 파워가 내놓은 2019년 세계 군사력 순위를 보면 중국은 3위에 랭크되어 있다. 미국과 달리 전 세계적인 군사력을 자랑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의 군사력 증강은 주변국들에게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중국 공군은 세계 3위의 전력을 자랑하며 3,000여 대가 넘는 각종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다. 2019년 기준 600대 가까운 하이급 전투기 즉 고성능 전투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대수는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 1949년 11월 11일 창설된 중국 공군은 시작은 초라했지만 항미 원조 즉 6.25 전쟁에 참전하면서 소련의 원조로 미그-15 전투기를 받아 제트 전투기 시대를 열었다. 이후 소련과의 밀월 관계를 통해 성장해 나간다. 이후 미그-19 그리고 미그-21 전투기를 손에 넣었고 이를 중국 국내에서 면허 생산해 전력화한다. 중국에서 생산된 미그 전투기들은 젠 즉 섬멸한다는 뜻을 붙였다. 미그-17은 젠-5, 미그-19는 젠-6 그리고 미그-21은 젠-7로 명명되었다.
하지만 중서관계는 1950년대 말 동맹관계를 청산하고 적대관계로 돌아섰으며 1969년 중서국경 분쟁이 발발하면서 무력 충돌이 발생했다. 중서관계의 악화로 소련의 수많은 기술자들이 중국에서 철수하게 되었고, 여기에 더해 문화대혁명까지 일어나면서 최신의 전투기의 해외 도입은 어려운 상황에 놓인다. 결국 1990년대까지 중국 공군은 젠-7, 젠-8과 같은 2, 3세대 전투기를 운용할 수밖에 없었다. 러시아 Su-30 불법 복제 제-26 중국 전투기. 중국이 미국의 이라크 공습과 코소보 전쟁에서 펼친 F-15 전투기의 11톤에 달하는 폭장량과 전장에서의 막강한 화력을 보여주자 중국은 미국 F-15와 비슷한 성능의 다목적 전투기 개발을 하게 된다. 중국은 러시아로부터 수입한 H-6 폭격기를 갖고 있었지만 폭장량이 8에서 10톤에 불과했다. 중국의 전폭기 개발은 1970년대부터 시작됐다. 중국은 러시아 미그-19를 개량한 Q 공격기를 선보였지만 폭장량이 2톤에 불과했다. 이는 미국의 T-38경 전투기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결국 중국은 프랑스 등의 도움으로 90년대 초 JH-7을 개발하게 된다. 하지만 항전 장비와 엔진 성능의 문제로 실전 배치는 하지 못했다. 2010년 중국은 선양항공공사에 의뢰해 러시아제 Su-30MK2를 카피한 기종을 만들게 된다. 그에 앞서 중국은 F-15에 대항할 전투기로 러시아 Su-27 전투기를 불법 복제해 J-17을 개발했지만 출력과 항전, 기체 역학 등의 문제로 실전 투입에는 실패했다. 개발 3년 만인 2013년 중국은 J-16을 선보이게 된다. 중국 국방부에 따르면 J-16 다목적 전투기의 자체 중량은 17톤이며 최대 이륙重量은 35톤이다. 무장은 최대 8톤까지 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작전 반경은 1500km이다. 또 J-16 전투기에는 최첨단 A4 레이더를 탑재해 250km까지 항공기를 탐지할 수 있고, 러시아 엔진을 카피한 중국제 국산 WS-11을 장착했다고 선전했다. 최근 중국은 J-16 전투기는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일 수 있는 레이더 흡수 도료를 기체 표면에 발라 스텔스 성능이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4개 여단에 J-16 130대를 배치했다.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제 J-16 전투기의 스펙상 성능은 한국 공군의 F-15K와 성능 개량을 마친 F-16 전투기를 능가하지만 실제 성능은 이들 전투기를 능가하지 못할 거란 분석다. 챙두 J-10은 인터셉터 10이란 의미이며 다목적 전투기로 설계되었으며 중국의 챙두 항공사에서 생산한다. 서방에서는 비거러스 드래곤 즉 정력적인 용이란 이름으로 불리우며 미국의 F-16, 프랑스의 미라지 2000, 러시아의 수-27에 비교하고 있다. 2006년까지는 일제의 공개가 없다가 2006년 12월 29일 중국의 공영 매체에서 첫 공개를 하여 외부로 알려지게 되었다. 이중국의 독자적인 전투기 프로그램은 중국의 리더로 손꼽는 등소평 시절에서 시작되었다. 등소평은 거대한 규모의 전투기 개발 예산을 승인하였으며 수년간 개발 착수가 지연되다가 1988년 1월 프로젝트 샵10이란 이름으로 4세대 전투기 개발을 목표로 하고 챙두 항공사를 주계약자로 하여 시작되었다. 초기에는 전투기 임무를 목표로 하였으나 곧장 다목적기로 변경되었다. 하지만 1988년 이전의 일부 과학 잡지에서 J-10과 유사한 모형의 항공기가 소개된 적이 있어서 실질적인 개발은
1979년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제20의 개발에 대해서는 오랜 기간 동안 회자되었으나 중국은 2007년 첫 시제기가 출고될 때까지 공식적인 거론을 일체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갖가지 억척이 나돌아 심지어는 개발 시험 비행 중 추락하여 프로그램이 취소되었다는 이야기도 나돌 지경이었다. 2007년 공식 발표 시에 이러한 억척에 대해 중국 정부는 일체의 사고가 없다고 발표하였으나 실제 시제기 일대가 시험 비행 도중 추락한 것으로 관련된 여러 사람이 증명을 하고 있다. 중국 뉴스 매체에 따르면 제11호기는 1997년 11월에 출고하여 1998년 3월에 첫 비행을 하였다. 이후 2003년 12월까지 시제기는 여러 실험과 비행 테스트를 거쳤고 공중급유 체계시험도 이루어졌다. 각종 시험을 거치면서 항공기의 성능이 기대 이상의 여유를 가지고 있어서 요구사항은 점점 증가하였다. 프로그램 시작 이후 15년 이상이 걸려서야 시제기 시험 비행을 마친 셈이다. 중국은 제20의 후속 모델인 제21을 이미 개발하였으며 수출을 염두하고 있다. 아마도 첫 고객은 파키스탄이 될 것이며 2014에 2015경에 인도 될 것이다. 2006년 2월 파키스탄 대통령이 제20과 제1F-17의 생산 라인에 나타났으며 구매 제안서를 작성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곧이어 2006년 4월에 파키스탄 총리는 최소한 36대의 제20을 구매의 예산을 승인하였고 2009년 3월에 파키스탄 공군 참모총장이 제20은 FC-10으로 재명명되어 2대대를 창설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으며 2014년에서 2015년에 창설된다고 언급하였다. 중국의 유력한 소식통에 의하면 본래 제10 프로그램은 지금은 최소되고 없는 청두 제2구에서 출발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일부의 분석가들은 제20의 형상이 이스라엘의 라비 전투기를 빼다 박아 제2구의 연장선보다는 이스라엘 라비의 연장선에 보고 있다. 이 논쟁에 대해 제20을 설계한 담당자는 이렇게 말한다. 제20은 순수하게 중국의 기술로 설계하고 독자적인 힘으로 개발하여 설계자인 나로도 매우 고무스럽고 자랑스럽다. 중국은 1960년대에 이미 제2구 개발을 통해 커나드 기술을 확보한 상태이어서 제20의 외부 형상이 이스라엘 라비와 닮았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기술을 받았다거나 기술 카피를 했다는 논리는 항공 분야 관련자로서 정말 우스꽝스럽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의 항공 기술이 중국으로 흘러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미국이나 이스라엘 자국에서도 어느 정도 긍정하고 있는 상태이다. 심지어 이와 관련하여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도 이스라엘의 군사기술이 일부 중국으로 흘러 들어간 것에 대해 긍정하고 있으며 통제하지 못한 자신들의 잘못도 있으며 관련 업체도 결백하지 못하였다고 공식적으로 발언하였다. 전문가들은 단순하게 형태만 가지고 판단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각종 정보와 첩보, 구체적인 장비 운영 방식, 모든 것을 종합한 결과로 보인다. 2008년 5월 젠즈 정보에 따르면 러시아의 많은 인원들이 제20 프로그램에 관여하였고 그중 상당수의 엔지니어, 설계사, 기술자들이 중국의 항공기 설계 시설 및 챙두 조립 시설을 방문하였다고 한다. 그때 그들은 어느 한 군데서 이스라엘 라비 시제기 한 대를 보았다는 증언했다고 보도하였다. 또한 제20의 시제 모델은 첫 시험 비행 후 여러 시험 과정을 거치는 동안 2000년에는 러시아로 옮겨져 와서 풍동 실험을 하였다고 한다. 전투기를 개발하는 중국이라는 거대 국가가 풍동 실험을 러시아에 가서 한다는 것이 다소 의아스럽기도 하여
사실의 진위성 여부는 정확하지 않다. 2006년 판브로 에어쇼에서는 한 러시아 과학자가 제20 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했었다고 말한 기사도 나돌았다. 참여를 주장하는 과학자도 분명히 이스라엘의 라비 전투기 프로그램을 참조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러시아는 러시아제 엔진 AL-31을 제20에 장착한 채로 수출을 허용하였다고 한다. 제20은 청두 설계국에서 설계되었으며 청두 항공사에서 제작하였다. 동체의 주요 부분은 금속재 합금을 가볍고 고강도가 요구되는 부분에는 복합 소재를 사용하였고, 기본적 동체 형상은 꼬리 날개가 없는 커나드형 들타익을 취하고 있다. 주날개는 삼각익으로 동체 중앙에 위치하고, 커나드는 동체 전방 상부, 칵핏 뒤쪽 하부에 위치한다. 이러한 형상은 기체의 기동성에 매우 유리하다. 대형의 삼각형 수직 꼬리 날개와는 반대로 동체 하부에 벤트럴 핀이 장착되어 있는데 F-16과 유사한 형상이다. 직사각형의 공기 흡입구는 동체 하부에 위치하고, 동체와 날개 하부에 무장과 연료 탱크 등을 장착할 수 있는 총 11개의 하드포인트가 있다. F-16도 11개의 하드포인트를 가지고 있다. 캐노피는 현대 전투기에서 모두 채택하는 시계가 양호한 버블형 캐노피를 사용하고, 조종관은 F-15와 유사한 형태의 중앙식 스틱 방식으로 조종하고, F-16과 유사한 HOTAS 방식도 겸한다. 참고로 F-15K가 설계 시 카트랄 스틱 방식이었다가 이후 F-16, HOTAS가 개발된 후 HOTAS를 접목하여 두 가지 방식을 모두 사용하고 있다. 사출 좌석은 제로 이젝션 시트를 채택하였다. 현대의 모든 전투기가 불안정하게 설계하고, 불안정은 컴퓨터가 해결하듯이 제20도 불안정하게 설계되었고, 사중 채널로 3개의 중보 백업 시스템을 갖추었다. 조종 방식은 플라이 바이 와이어이며 이스라엘의 기술을